전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중국에서 압도적인 가격으로 장악해버린 건 다들 아시죠? 저도 포터블 모니터를 사려고 알아봤었는데 이게 동일 스펙에 가격 차이가 2배, 3배씩 나니까 합리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제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인 줄 알고 샀다가 중국산 제품을 택가리만 해서 파는 경우도 많으니까 국내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이상 어차피 다 거기서 거기이고요. 근데 중국 제품을 살 때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뭐 마감이 좋지 않다, 디자인이 별로다, 오래 쓰기 힘들다 라는 인식이 있어서 돈을 좀 더 내더라도 마감도 좋고 디자인도 훌륭하면서 튼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마침 이런 면에서 평가가 좋은 이오메이라는 기업에서 솔직한 평가를 한다는 전제하에 제품을 제공받을 기회가 생겨서 써봤습니다. 제가 받아본 제품은 고가 프리미엄 라인인 X2 프로와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18인치 218R5 모델입니다. 이미 듀얼 모니터인 X2 프로 제품은 다른 유튜버분들이 많이 리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비싼 값을 하는 제품인지, 단점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218R5 모델과 비교해서 어떤 제품을 추천드릴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볼 텐데요. 이 제품이 X2 프로이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7월 말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모델 218R5입니다. 18인치 제품이에요. 두 제품 상자의 겉모습은 생김새가 똑같습니다. 상자는 깔끔한 흰 바탕에 가운데 제품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아래에는 호환되는 디바이스 목록들이 그려져 있죠. 상자 안쪽에는 제일 먼저 전용 파우치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퍼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퍼 안에는 제품을 넣고, 그리고 작은 지퍼에는 케이블이나 어댑터를 넣고 다니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또 마감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전용 파우치를 구매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닦을 때 필요한 전용 천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 필름이 무려 4장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X2 프로 같은 경우에는 듀얼 모니터이다 보니까 2개씩 들어갔는데, 기본 HD 필름하고 그리고 저반 사용 필름,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보통 필름을 이제 강화 유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강화 유리가 아닌 거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리고 설명서인데요. 와, 무려 한글입니다. 본체에 달려있는 포트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액정의 설정을 빠르게 바꿀 수 있는 OSD 메뉴 설명이나 각각의 디바이스들을 연결하는 방법들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터블 모니터 본체가 보이고요. 본체 아래에는 각종 케이블 그리고 어댑터가 들어가 있는데, 자, 상자 밖으로 꺼내봤습니다. 전원 어댑터와 전원 케이블, 그리고 A2C 케이블, C2C 데이터 케이블 2개, HDMI2 미니 HDMI 케이블이 또 2개, 본체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스탠드, 그리고 C타입으로 충전하는 전용 터치펜이랑 여분의 펜초까지 굉장히 혜자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X2 프로 본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첫인상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노트북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광 블랙의 메탈 소재인데 갤럭시 폴드처럼 가운데를 잡고 열어야 안쪽 모니터가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베젤 크기는 무난무난해 보이지만 각각 액정의 하단 베젤은 다소 두꺼운 감이 있습니다. 뒷면에는 스탠드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스탠드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포트가 달려 있습니다. 스탠드는 최대 90도 까지 이렇게 올라가고요. 후면의 버튼을 누르면 OSD 메뉴를 불러오는데 여기서 빠르게 설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니터는 각각 미러링, 확장, 시퀀스, 독립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먼저 미러링 모드는 말 그대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나 게임 화면을 두 개의 액정에 그대로 복제해서 출력해주는 기능으로 듀얼 모니터를 적극 활용해서 마주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화면을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확장 모드는 컴퓨터에 연결할 때 각각 액정을 분할해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트리플 모니터로 활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데요. 각각의 모니터에 영상들을 따로 틀어놓거나 할 때 활용하기 아주 좋습니다. 시퀀스 모드는 위아래 모니터를 하나의 화면으로 이어서 볼 수 있는 모드로서 스크롤이 긴 페이지를 좀 더 한눈에 보고 싶을 때, 혹은 고화질 세로 영상을 시청할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만 위아래 모니터 사이에 베젤과 간격이 좀 있어서 영상이 잘리는 느낌이 드는 건 아쉽네요. 독립 모드는 두 개의 모니터를 각각 다른 기기와 연결해서 따로 활용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한쪽은 맥북에 연결을 하고 다른 한쪽은 게임기에 연결해서 즐길 수가 있죠. 그럼 지금부터는 각각의 모드를 활용해서 디바이스에 연결해봤습니다. 먼저 맥북에 연결한 모습인데요. 썬더볼트 단자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라면 구성품에 들어있는 C2C 케이블만으로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단 포터블 모니터의 전력을 맥북에서 끌어다 쓰기 때문에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어댑터를 연결하면 맥북도 덩달아 충전이 되고요. 그런데 맥북은 현재 데이지 체인 기술과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데이터 C2C 케이블로 두 개의 비디오 시그널 출력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모드를 구현하려면 동봉된 C2C 케이블 두 개를 모두 꽂아서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윈도우 PC에 연결
연결해봤습니다. 얘도 본체에 썬더볼트 단자가 있으면 맥북처럼 C2C 케이블만으로도 연결이 가능한데요. 얘는 데스크탑이나 미니 PC에서는 전원 어댑터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어댑터를 물리지 않아도 되지만 화면 밝기를 최대로 해도 어두운 감이 있어서 전원 어댑터를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썬더볼트가 없는 단자라면 각각의 모니터에 HDMI2 미니 HDMI 단자를 꽂아줘야 됩니다. 보통 데스크탑의 HDMI 단자의 개수가 한두 개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듀얼이나 트리플로 활용한다고 하면 DP2 HDMI 케이블을 사용해야 됩니다. 다음은 아이폰 15 프로에 연결해봤습니다. 동봉된 C2C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활성화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이폰의 해상도 비율에 따라 화면 크기가 정해집니다. 단 여기서 세로 화면 고정을 끄고 앱에 들어가서 가로로 돌리면 화면이 꽉 채워집니다. 처음엔 모니터 터치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아이폰 15 시리즈에 한해서 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 갤럭시에 연결해봤습니다. 동봉된 C2C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활성화가 되고요. 덱스가 지원되는 갤럭시의 경우 연결하면 자동으로 덱스가 켜집니다. 덱스 모드를 종료하면 아이폰처럼 핸드폰 화면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아이폰처럼 자동 회전을 활성화하고 핸드폰을 가로로 눕히게 되면 화면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다음은 갤럭시 탭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얘도 연결하면 자동으로 덱스 모드가 활성화되고요. 이게 덱스가 화면이 가득 차서 호환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역시 덱스를 종료하면 똑같이 갤럭시 탭 화면을 그대로 미러링 해줍니다. 다음은 닌텐도 스위치에 연결해봤습니다. 독 필요 없이 포터블 모니터 구성품에 들어있는 C2C 케이블과 전원 케이블 그리고 어댑터만으로 연결이 가능하고요. 스위치도 자동 충전되면서 게임 플레이가 돼서 좋았습니다. 확실히 스위치 액정으로 플레이할 때보다 화면이 큼지막해서 몰입감이 상당히 좋았고요. 게임용으로 사용하고 싶을 만큼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다음은 플스5에 연결해봤습니다. 동봉된 C2C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활성화가 되고요. 사실 플스 같은 거치형 게임기는 보통 마루에 있는 큰 TV로 하기 때문에 포터블 모니터에 물릴 일이 있을까 싶지만 나름 화면도 커서 괜찮았습니다. 액정 퀄리티도 나쁘지가 않아서 TV에서 보던 느낌 그대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스팀덱에 연결을 해봤습니다. 동봉된 C2C 케이블과 전원 어댑터를 연결해야 활성화가 되고요. 터치는 가능하긴 한데 제대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게임을 할 때는 화면이 커서 시원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다음은 4K 영상을 시청해봤는데요. 2.5K 해상도라 4K 영상을 완벽히 표현은 못하겠지만 100% DCI P3 색 영역이라 충분히 퀄리티는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화질 세로 영상을 시청해봤는데요. 화면이 커서 시원시원하긴 한데 아까도 언급했지만 중간에 베젤과 공간 때문에 영상이 이어진 느낌이 안 들고 허리가 더 길어 보이고 이상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218 R5 본체를 보겠습니다. 야, 얘는 무려 18인치입니다. 16인치도 큰 화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고작 2인치가 커진 건데 엄청나게 거대해 보입니다. 디자인은 X2 프로랑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듀얼 모니터였던 구성이 하나로 바뀌기만 했죠. 후면에 있는 이 스탠드도 똑같습니다. 스펙도 X2 프로랑 똑같습니다. 2.5K 해상도의 QLED 패널에 최대 밝기도 같고요. 거기다가 이 제품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무려 144Hz 주사율을 지원한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기존 60Hz 주사율과 비교해봤을 때 화면의 이동이라든지 마우스의 움직임 같은 게 확연하게 부드러워진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모델도 똑같이 OSD 메뉴에 진입할 수 있는데요. X2 프로에 있는 이 4가지 모드는 없었습니다. 대신에 화면비를 16:10, 16:9, 3:2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 OSD 메뉴에서 키보드를 활성화시키면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을 때 8손가락을 동시에 터치하면 버추얼 키보드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두 손가락을 아래로 드래그하면 다시 없어지고요. 이건 PC에 연결되어 있는데 키보드가 없을 때 타자를 쳐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다만 자판이 크다 보니까 조금 적응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두 모델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러스 펜으로 실제 필기를 해본 소감은 그냥 구색을 가졌다는 느낌? 필기용으로는 무난할 수 있으나 요즘 애플 펜슬이나 S펜에 익숙해져 있다면 이마저 별로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218 R5 모델이 144Hz니까 어느 정도는 더 부드럽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막 드라마틱하게 부드러워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두 기기의 장단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X2 프로는 이 모니터 하나로 최소 2개의 화면 분할이 가능하고 기존 모니터까지 있다면 최대 트리플로 화면을 띄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반대로 트리플 화면을 자주 활용하지 않는다면 비싸기만 한 게르게 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신기해서 화면 분할하고 이것저것 많이 활용해보다가 너무나 무겁고 생각보다 이 기능을 잘 안 쓰는 것 같아서 다시 바이용 핸드폰으로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리고 모니터가 2개가 합쳐진 만큼 엄청 많이 무거운 편입니다. 크기는 218 R5가 더 크지만 얘가 더 가벼워요. 218 R5는 같은 스펙의 18인치의 대화면 그리고 144Hz의 부드러움이 장점이죠. 다만 우리가 맥북도 16인치를 쓰다가 결국 14인치로 돌아가는 것처럼 화면이 크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만큼 부피와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X2 프로는 데스크탑에 거치해서 기존에 쓰던 모니터에 보조 모니터로 활용하실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초반에 비싼 가격이 조금 꺾인 것 같아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이제 생겼거든요. 그래서 휴대 목적이 아닌 집에서 거치하는 보조 모니터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218R5는 최고 스펙의 고주사율이 무조건 필요하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듀얼 모니터만 돼도 컴퓨터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죠. 가격도 좀 더 저렴하고요. 자, 이렇게 이오메이의 16인치 X2 프로와 18인치 218R5 모델을 리뷰해봤습니다. 분명한 건 두 모델 다 확실히 잘 만든 제품이고 다른 브랜드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매력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하고 신선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